손호입니다. 오늘은 6장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타입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잘 아셨던 분들은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모르셨던 분들은 좀 외워야 할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데이터 타입은 값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럼 값이 뭐냐? 저번 장에서 설명했죠. 값은 이제 표현식이 평가되어 생성된 결과죠. 즉 값이 생성되거나 참조된 어떤 생성되거나 이 표현식이 평가되어서, 즉 값이 생성되거나 기존의 값을 참조해서 생성된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의 타입, 값의 종류는 이제 7가지가 있어요. 59쪽에 보면. 그래서 크게 원시 타입과 객체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원시 타입은 숫자 타입, 문자열 타입, 불리언 타입, undefined 타입, null 타입, 심벌 타입이 있고, 이제 객체 타입은 그 외에 객체 함수 배열, 이것들은 나중에 다 깊게 다루겠죠. 이것들은 이제 객체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원시 타입이 좀 더 양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다 객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건 이따 천천히 배워가면서 알게 되실 거고, 그래서 이 타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숫자 타입 1과 즉 이1과 그다음에 요 문자열 타입 1은 다릅니다. 컴퓨터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쭉 읽어보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이를 해석하는 방식도 다르고, 우리가 이 숫자 타입을 쓸 때랑 이 문자열 타입을 쓸 때랑 목적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 60쪽으로 넘어가서 각각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숫자 타입이에요. 숫자 타입. 자, 숫자 타입에서 다루면, 일단은 숫자 타입은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죠. 정수는 이제 3 또는 4처럼 소수점이 없는 거고, 실수는 이제 소수점 이하 3 뭐 이렇게 있고, 뭐 2.213 이렇게 돼 있는 숫자를 이제 실수라고 하죠. 이제 다른 언어에서 이 C나 자바의 경우에는 이 둘 구분을 합니다. 정수 타입과 실수 타입을 구분을 해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넘버 타입, 숫자 타입으로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MA 스크립트 사양에 따르면 숫자 타입은 배정 밀도 64비트 부동 소수점 형식을 따른다고 하는데, 요거를 이해하는 것보단 결국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숫자 타입은 모든 수를 실수로 처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숫자 타입은 실수로 처리됩니다. 실수라는 건 소수점 이하가 있는 숫자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 타입이 10, 이 6-1 예제를 보면 10, 10.12, 마이너스 20 다 이제 정수, 실수, 음의 정수이지만 이제 다 숫자 타입으로 처리가 되고, 사실 다 실수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수, 실수, 이진수, 8진수, 16진수 리터럴은 다 64비트 부동 소수점 형식의 이진수로 저장이 된대요. 그리고 이진수, 8진수, 16진수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을 제공하지 않아서 다 값을 참조를 하면 10진수로 해석이 된대요. 10진수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제 6-2를 보면 이진수, 8진수, 16진수로 값을 할당을 하더라도 이를 참조할 때는 다 65로 뜨는 걸 알 수 있죠. 10진수로 해석이 된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숫자 타입은
결국 정수만을 위한 타입이 없어요. 오직 실수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1과 1.0 요것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모든 수는 실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1과 1.0은 동일한 값이다. 숫자 타입에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숫자 타입은 결국 숫자죠. 숫자를 이제 값의 종류 중에 숫자죠. 그래서 숫자 타입은 추가적으로 세 가지 특별한 값도 표현할 수 있다. 61쪽 보면 인피니티, 마이너스 인피니티, 그다음에 none이라고 하는데요. not a number죠. 즉 숫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제 6-4번을 보면 10 나누기 0, 10 나누기 마이너스 0, 다 인피니티 마이너스 인피니티, 즉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의 값도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트링 곱하기 1이면 이제 문자열 타입 곱하기 1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넘버가 아니다, 숫자 타입이 아니다라는 값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숫자 타입에 대해서 다뤄봤고, 다음에 문자열 타입. 문자열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면 문자열 타입은 텍스트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대요. 텍스트 데이터. 그래서 문자열은 0개 이상의 16비트 유니코드 문자의 집합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도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문자열은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백틱으로 감싸서 표현을 합니다. 아까 이 1과 이 1은 다르다 그랬죠. 왜냐? 이것도 지금 보면 작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백틱은 다 이제 문자열을 이제 저희가 타이핑할 때 이 세 가지로 감싸야지 셋 중에 아무거나로 감싸도 됩니다. 하지만 백틱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템플릿 리터럴이라는 ES6에서부터 등장하게 된 개념인데 그건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바 스트링은 변수 선언하고 스트링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 값은 문자열 타입이 되는 겁니다. 문자열 타입. 숫자랑은 다른 개념이다. 숫자랑은. 그리고 이제 작은 따옴표로 감싼 건 작은 따옴표로 감싸야 되고, 큰 따옴표로 감싼 건 큰 따옴표로 꼭 감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큰 따옴표가 있거나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이제 문자열로 인식이 된다는 거 여기 62쪽에 잘 써져 있고, 이 따옴표나 백틱으로 감싸지 않으면 이것은 문자열 타입이 아닙니다. 문자열 타입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변수를 참조하려고 해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하지만 이걸 출력을 해보면 아무것 스트링 1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string 1 is not defined, 즉 레퍼런스 에러죠. 참조 에러가 뜹니다. 즉 이 변수를 가져올 수 없다. 변수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문자열로 감싸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 템플릿 리터럴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 백틱을 사용해서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EX6 이제 앞에 장에서 배웠죠. ES6부터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자열 포기법이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라인 문자열이 이제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바꿈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문자열 타입에서 바 스트링은 줄바꿈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뭐 안녕하세요 하고 엔터하고 소노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납니다. 지금 딱 봐도 오류가 나죠. 이렇게 하고 해보면
인발리드, 인발리드 타당하지 않거나 예측되지 않은 토큰이래요. 요것들이 즉 이제 이 토큰이 없다는 거죠.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래 기본적으로 줄바꿈을 하려면 백슬래시와 n을 사용해서 줄바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를 찍어보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소노입니다 라고 잘 줄바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3쪽을 보면 그런 어떤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하죠. 이렇게 문자열 안에 어떤 뭐 탭을 넣고 싶다거나 뭐 줄바꿈을 하고 싶다거나 뭐 백슬래시도 넣고 싶다거나 등등등 이럴 때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템플릿 리터럴 멀티라인 템플릿이 이제 멀티라인 문자열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냥 스트링2라고 할게요. 백틱을 사용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할 땐 백틱을 사용해 줘야 돼요. 백틱을 사용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엔터 칩시다. 그냥 그 다음에 소노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콘솔 로그 스트링2를 해볼게요. 자, 이러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바꿈이 가능하게 하고 또 탭도 되고 공백도 되고 다 됩니다. 그쵸?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멀티라인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또 표현식도 삽입할 수 있대요. 우리가 표현식이 뭐라 그랬죠? 저번 장에 이제 값이 평가될 수 있는 문이었죠. 즉 값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값을 참조하는 식을 표현식, 그 문을 표현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식도 템플릿 리터럴에 이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넘버는 이제 3입니다. 그 다음에 콘솔 로그를 찍어 볼게요. 백틱을 사용해서 num은 num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게 출력되는지 봅시다. num은 3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게 바로 표현식 삽입입니다. 이게 달러하고 이렇게 중괄호를 열어서 안에 표현식을 넣어주면 그게 문자열로 인식이 돼서 문자열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식을 삽입해서 원래는 플러스를 사용했어야 돼요. 원래 템플릿 리터럴이 있기 전에는 콘솔 로그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 됐냐? num은 플러스 num 플러스입니다 하고 띄어쓰기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했어야 돼요 원래. 그쵸? 하지만 훨씬 간편해졌죠. 보기에도 훨씬 더 이해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템플릿 리터럴을 통해서 표현식을 삽입해 줄 수 있다. 요걸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불리언 타입. 불리언 타입은 이제 false와 true라는 값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콘솔 로그 bar 2는 true, bar 2는 false. 이렇게 true 값, false 값 두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불리언 타입은. 이것은 나중에 이제 조건문 반복문을 사용할 때 이제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undefined가 있죠. 이게 지금 다 그 원시 타입입니다. 숫자, 문자열 타입, 불리언, undefined 다 이제 원시 타입이에요. 원시 타입과 객체 타입의 명확한 어떤 차이점은
뒤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undefined의 타입의 값은 undefined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undefined는 이제 이전 이제 4장에서 변수를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죠. 이 undefined라는 것은 결국 바 변수를 선언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초기화되는 자동으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초기화시키는 값이 undefined입니다. 그래서 이 undefined는 할당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value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선언만 하고 값을 할당해주지 않았죠. 그러면은 콘솔 로그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undefined가 됩니다. 즉 할당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값이에요. 타입을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진 않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값이 할당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빈값을 넣고 싶어. 의도적으로 나는 어떤 값을 넣고 싶지 않고 빈값을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null을 사용합니다. null이라고 하죠. null 타입이 있습니다. null 타입의 값도 null이 유일합니다. 쭉 읽어보면 null은 67쪽에 null은 변수의 값이 없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명시할 때 사용한대요. 즉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넣는 거예요. var null은 null 이렇게. 그러면은 콘솔 로그 null 해주면 어떻게 뭐가 나와요? null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null 값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값은 빈 값이야, 이 값은 없는 값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을 때 쓰는 값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심벌 타입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간단히 다른 값과 중복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값이다 정도로 나오고, 나중에 좀 더 깊게 설명한다고 하니까 그때 다뤄보도록 합시다. 객체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원시 타입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 객체 타입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 객체 타입은 매우 중요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이루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객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엄청 깊게 다룰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타입이 왜 필요하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뭐 이걸 말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럼 데이터 타입이 왜 필요한지, 데이터 타입의 필요성. 데이터 타입이 왜 필요할까? 첫 번째, 책에서 어떻게 첫 번째로 나오냐면, 우리가 변수를 이제 선언할 때 그 안에 이제 값을 넣을 거잖아요. 즉 값을 할당할 때 메모리 크기가 데이터 타입마다 달라요. 데이터 타입마다 필요한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다르다. 그렇죠? 데이터 타입마다 필요한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알아야 값이 저장될 때, 메모리의 값이 저장될 때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데이터 타입이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 타입마다 필요한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알아야 값이 저장될 때, 할당될 때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즉 값을 참조할 때 또 마찬가지예요. 값을 가지고 올 때, 값을 참조할 때 읽어드려야 하는 메모리, 한 번에 읽어드려야 하는 메모리 공간의
이렇게 수정 좀 하고요. 값을 참조할 때 한 번에 읽어드려야 하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값을 참조할 때도 어느 정도 크기, 어느 정도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가져와야 되는지를 데이터 타입을 통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1이랑 요 문자열 1이랑 다르다 그랬죠. 이처럼 이진수, 즉 메모리에서 읽어드린 이진수를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데이터 타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책을 쭉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오는데 바로 동적 타이핑이라는 겁니다. 동적 타이핑. 이거는 정적 타이핑이랑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정적 타이핑이 뭔지 알아야겠죠? 70쪽을 쭉 읽어보면 정적 타입 언어가 나오는데, 정적 타입 언어는 그림판을 좀 사용해서, 정적 타입 언어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이미 나는 이 값이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C나 자바 같은 정적 타입 언어, 즉 C 언어의 변수 선언 예시를 보면 int num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즉 int가 이제 정수 타입을 일컫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엔 없죠. 이 정수 타입이라는 것이 숫자 타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어쨌든 C 언어에서는, 즉 정적 타입 언어에서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 이 타입, 데이터 타입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변수는 더 이상 체인지 될 수 없어요. 즉 이 데이터 타입이 이 int, 즉 정수 타입에서 다른 타입으로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언할 때, 아니죠, 변수를 선언할 때 정적 타입 언어는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고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동적 타입 언어, 즉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동적 타입 언어는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지 않죠. var나 let이나 const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죠. num 이렇게.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변수에 들어갈 값의 데이터 타입을 알지 못합니다. 값의 데이터 타입이죠. 즉 이 변수를 선언할 때 이 정적 타입 언어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이미 데이터 타입, 값의 데이터 타입이 결정이 돼요. 할당되지 않았어도. 그래서 이 할당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적 타입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는 변수가 선언될 때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수가 선언되고 값이 할당될 때 이렇게 값이 할당될 때 이 값의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는 거죠. 즉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할당한 값의 데이터 타입을 해석해서 이 값의 데이터 타입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 타입 언어는 변수가 선언될 때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는 거고 개발자가 임의로 결정을 시켜 놓는 거죠. 하지만 동적 타입 언어는 값이 할당될 때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고 이는 자바스크립트가 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알아서. 그리고 이 값의 데이터 타입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요 정적 타입 언어에서는 한번 int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은 다 int 타입이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값이 할당될 때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값을 재할당해버리면 다른 데이터 타입을 넣어도 그때 또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을 하는데 변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답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결국 변수는 타입을 갖는 게 아니라 값이 타입을 갖는 겁니다. 변수는 결국 이 값을 둘러싸고 있는 그냥 값에 묶여 있는 값에 대한 별명일 뿐이고 그래서 그냥 변수는 값에 따라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는 거지 타입을 갖진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동적 타입 언어가 훨씬 간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굉장히 간편합니다. 유연성도 굉장히 높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변수에 어떤 값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넣고 싶을 때 이 값의 결과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까지 알아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연산을 하고 집어넣으면 알아서 자바스크립트가 데이터 타입을 해석해 줍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왜냐? 이 자바스크립트가 언제나 100%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미지수인 겁니다. 이 73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유연성은 굉장히 높지만 동적 타입 언어가 이 신뢰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73쪽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6장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부분을 중요한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잘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의 7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